코로나로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도쿄올림픽이 막을 올렸는데요. 제가 인상 깊게 본 경기 중에 하나는 남자 탁구 단식 정영식 선수의 32강전이었어요.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게임 스코어 1대 3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섯 번째 게임에서조차 4대 10으로 지고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그냥 끝나는 경기였어요. 그런데 정영식 선수가 8포인트를 연속으로 따내면서 12대 10 역전 승리하는, 이 믿기지 않는 이런 짜릿한 순간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 아이를 공부시키는 일도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리는 순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아이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아이는 해내요. 그날이 오려면 아이와 싸우지 않고 아이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으로 공부시켜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제 책 엄마의 말투가 아이를 바꾼다의 140페이지의 내용을 강의하려고 해요. 아이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법은 제 개인적으로도요, 제 스스로 참 잘 썼다 라고 이렇게 자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를 공부시키려면요, 엄마와 아이가 엄청 다투거든요. 그 이유는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를요, 부모가 공부시키겠다고 결심을 하면 아이는 어마무시하게 저항해요. 공부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지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와 사력을 다해서 싸우거든요. 지지 않으려고 해요. 이럴 때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제 책에서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오늘은 PPT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건데요. 싸움에서, 아이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 아이를 계속 공부시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잘 싸우는 방법 강의 시작해 볼게요. 엄마와 아이는 왜 싸울까요? 여러분 아이랑 왜 싸우세요? 아이는 엄마랑 왜 싸울까요? 예,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서요. 공부시키고 싶어서.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미워해서도 아이가 엄마를 미워해서도가 아니라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그것이 자신도 모르게 말다툼이 되기도 하고 또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또 엄마가 아이를 공부시키고 싶어서 한 거가 결국은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보통은 이 두 가지의 목적이지요. 그러면 싸움의 목적은 뭐예요?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목적이겠고 우리 아이를 공부시키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겠죠.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엄마와 아이가 싸우는 이유는 뭐다?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와 싸우고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나를 함부로 한다라든가 또는 우리 아이가 너무 버릇없다라든가 부모를 무시한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어떤 감정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오해일 뿐이지. 아이도 엄마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고 또 엄마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의 뭐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든 공부시키고 싶어서. 그런데 싸우는 방법으로는 아이를 공부시킬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를 알려주고 싶냐. 잘 싸우는 방법. 싸울수록 사이가 좋아지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엄마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우리 애랑요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매일 싸우게 돼요. 선생님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싸우면 어때요? 모든 의욕이 사라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막 다 포기하고 싶고 어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제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우리 아이를 기분 좋게 어떻게든 해서 공부하도록 도와줘야겠다라고 또 나는 우리 아이랑 사이좋게 지내야겠다라고 여러분이 결심한다 해도요. 바로 사이 나쁨이 사이 좋음으로 바로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린 너무 뭔가를 곧바로 뭔가 어떤 결론이 나게 하려고 하다 보니 빨리 지치고 낙심을 빨리 해요. 사이 좋음에도 뭐가 필요하냐면요. 연습이 필요해요.
싸우는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싸우는 것은 괜찮다. 여러분 안 싸우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성격 나쁜 거 아니고 여러분 아이가 버릇없는 거 아니고 괜찮아요. 왜? 싸울 때 뭘로 싸워요? 말로 싸우잖아요. 말이라는 게 뭐예요? 대화예요. 그러니까 그냥으로는 말이 안 통해서 뭘로? 싸움으로 대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으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사이좋고 싶어서 그냥 평소에 말하지 못했던 거, 싸우는 거 속에서 뭐예요? 자기 속마음 다 말하잖아요. 아이들도. 엄마가 이럴 때 동생한테는 이렇게 해주면서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잖아. 뭐 라든가 그죠? 엄마 그런 말 좀 제발 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이가 자기 마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엄마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냐? 내 말 좀 들어주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거라 싸우는 거는 나쁜 건 아니다. 자, 그러면 사이가 좋아지는, 싸울수록 사이가 좋아지는 것이 뭐예요? 잘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잘 싸우는 방법. 자, 잘 싸운다는 건 뭐예요? 싸울수록 뭐다? 사이가 좋아진다. 자,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싸우고 나면 꼭 다시 생각해 보는 습관. 우리는요, 싸우고 나면요, 상대방에 대한 안 좋은 것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싸우고 나서 사이가 더 나빠져요. 그런데 안 좋은 것을 기억하기보다 다시 왜 우리가 싸웠지? 라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 일이 내가 우리 아이랑 싸울 만한 일이었나? 내가 꼭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해야만 됐을까? 부드럽게 말해도 됐지 않았을까? 내가 화를 내서 우리 아이가 내 말을 안 들은 건 아닐까? 내가 부드럽게 말하면 우리가 말을 듣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말한단 말이에요, 아이도. 엄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때 그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그동안에는 이 버릇없다. 엄마한테 대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했다면 그 아이의 의도, 그렇게 말하는 의도에 내가 집중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가 화가 났는지를 내가 알아들으려고 노력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는 그런 어떤 말투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민감하게 반응했구나. 나는 지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말한 건데 우리 아이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싫어했던 거구나. 그래서 화가 난 거였구나. 나한테 화난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오해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수록 뭐예요? 아이가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말하는 아이의 의도가 알아들어져요. 알아들으면 뭐 하게 돼요? 이해하게 된다고요. 이해하면 뭐예요? 사이가 좋아져요. 싸울 일이 줄어들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애가 왜 화가 났는지를 엄마가 이제 알게 됐어요. 집중해서 들으면 알게 돼요. 그리고 나면 엄마는 어떻게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는 그게 기분 나쁜 말, 지 들을 때 기분 나쁜 말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말이겠구나.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못하지, 라든가. 이런 거는, 그러니까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그런 뜻으로 한 말이지만, 아이가 들을 때는, 기분 나쁘게 들리겠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인정해주고 원하는 것을 그대로 바로 들어준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 맞다 엄마가 또 그렇게 말했네 미안 이렇게 흔쾌히 들어준다는 거죠. 부모와 아이가 싸우는 이유가요 대부분은 뭐냐면 아이의 말을 부모가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또 버릇없이 군다, 또 핑계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화가 나서 내 말을 부모가 안 들어주니까 아이가 화가 나서 애도 엄마하고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또 엄마가 아이 말은 집중해서 안 듣고
부모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해. 우리 이런 경우 너무 많죠, 그죠? 그런데 부모가 하고 싶은 말은 평소에 우리가 매일 했어. 그래서 엄마가 그냥 첫 마디만 해도 아이는 그 다음에 엄마가 뭔 말을 할지 다 알아. 그러니까 부모가 하고 싶은 말보다 뭐냐,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이 뭔가를 집중해서 들으려고 애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싸울수록 사이가 좋아지는 잘 싸우는 법. 화해를 잘하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들 때 진심으로 사과하시면 돼요. 우리 여러분이 이제 아이에게 집중해서 들어보면, 아, 우리 아이가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저때 왜 성질을 냈는지 그런 거를 여러분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요.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미안하다고 바로 말하세요. 사실은 사이가 나쁜 관계에서는요, 미안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미안하다고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괘씸하거든. 그래서 내가 먼저 사과 안 한다. 뭐 이런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망설이지 마시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돼요. 그런데 사과했는데 아이가 안 받아들이는 듯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왜? 부모가 자기에게 사과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은 관계에서는 평소에 미안하다 또는 고맙다 이런 말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주 주고받아요. 그래서 그게 큰 별일이 아니지만 사이가 나쁜 관계에서는요, 미안하다는 말을 서로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엄마가 갑자기 미안하다고 말하면요, 아이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당황을 해. 왜냐면 그런 사과가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쑥스러워가지고 마치 안 받아들이는 듯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엄마가 정말 저거 진심이야?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 맞아?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 상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혹시라도 아이가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아이가 먼저 사과를 하면 그럴 때 여러분 빈정대듯이 말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이렇게 말하는 경우 많아요. 미안하면 됐다. 다음부터 제대로 해. 또는 너 미안한 줄은 아냐? 또는 미안한 일을 왜 해서 내 속을 뒤집어 놓냐?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우리 부모가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실제로 말로 할 때는 반대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요, 아이는요, 부모의 마음도 말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대적으로 빈정대듯이 표현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이가 나쁜 관계에서는요, 사과하는 게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반응을 보이면요, 내가 다시는 미안하다고 하는가 봐라.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엄마들이 저에게 아니 우리 애는요 이상하게 자기가 뻔히 잘못한 일인데도 절대로 미안하다고를 안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미안하다고 말해서 오히려 더 자존심 상하거나 자기가 더 무시당한 그런 경우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말하면 되냐? 엄마도 미안해. 엄마도 같은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우리 아들, 우리 딸 미안하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진심으로 받아주면 돼요. 여러분 이거 받아주면 돼요. 진심으로 받아주면 싸울수록 뭐다? 사이가 좋아진다. 그럼 엄마가 아이가 미안하다고 하는 말을 왜 진심으로 안 받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안하다고 했으면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기대하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10대라고요. 아직 어리다고요. 어떤 면에서는 고3도 19살, 10대니까 어리단 말이에요. 어리다는 건 행동이 단번에 바뀔 수 없다는 뜻이에요. 미안한 줄은 알지만 그 미안한 일을 다음에도 또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럴 때도 괜찮아요. 반복할 때마다 아이가 미안해 하면 돼요. 그럼 어느 순간 고쳐져요. 그런데 부모가 그거를 빈정대듯이 받는다고요. 아이고, 말이나 안 하면 좋지. 말로만 맨날 미안하다고. 똑같은 행동 또 하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니까 아이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미안한 상황이 돼도 미안하다고 안 하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그냥 받아주면 사이가 좋아지면 행동도 어느 순간 바뀌어요. 자, 그래서 싸울 때 이기려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싸우라.
한번 해볼까요? 이기려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싸워라. 그러니까 싸우는 목적은 이기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이좋게 지내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이와 싸우는 건 뭘로? 말다툼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요, 우리 아이가 어리니까 부모한테 져요. 그런데 싸움을 자주 하다 보면, 매일 하든지 싸움을 자주 하다 보면요, 싸우는 능력이 생겨요. 누구에게? 아이가.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한테 지는데 점점 더 싸우는 능력이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부모가 애의 말에 논리가 안 받쳐들어서 지는 경우가 더 많아져요. 또 부모의 사랑이 아이보다 더 크니까 부모가 못 이겨요. 어떻게 이겨서요? 사랑이 더 큰데 부모가 그냥 어느 순간에 져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면 막 자존심 상하다고 분하다고 여기면서 다음엔 내가 더 제대로 싸워서 이겨보겠다라고 씩씩거리는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했거든. 그러니까 감정이 상해버리면은 이기겠다는 거에다가 포인트를 맞추게 돼요. 그런데 이겨서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거 원리 다 알아. 그러나 싸우는 상황에선 그렇게 안 돼요. 막 지면 억울하고 분하고 저놈이 또 나를 마치 내가 아이에게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엄마하고 싸워서 아이가 지면요, 자기도 엄마한테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기려고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싸워야 한다? 사이좋게 지내려고 싸워야 한다. 그래서 가족이 누가 싸우고 싶겠어요. 그죠? 근데 싸우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다시 싸우게 되면 엄마는 뭐만 하면 되냐면 엄마 말 들으라고 그렇게 종용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일에 집중하시면 돼요. 아, 제가 뭐가 나하고 소통이 안 돼서 저렇게 큰 소리로 말하지? 저렇게 화내듯이 말할까?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게 뭐지? 하고 싸우는 동안에 아이가 하는 그 소리, 아이의 말에 집중해 보면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이게 알면 돼요. 아이도 부모가 알아주면 더 이상 싸우지 않아요. 아, 우리 엄마가 알구나. 아는데 왜 싸우겠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 아이가 내 마음을 이제 알구나. 내가 왜 화를 낸지 우리 아이가 알았구나. 그러면 안 싸우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자, 그래서 싸울 때마다 피드백을 하면, 그죠? 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이와 싸울 때마다 피드백을 하면 뭐 하게 된다? 점점 사이가 좋아진다. 왜? 알게 되니까. 그동안에는 저놈이 쓸데없는 말하고 쓸데없는 핑계 댄다고 여겼는데 내가 못 알아들은 거구나. 우리 아이가 내 말을 안 들은 게 아니었구나. 또는 그냥 내가 말만 하려면 애가 엄마 됐다고요. 그만해요. 막 이렇게 부모 말을 안 들어준다고 생각했는데 아, 내가 우리 아이 말을 집중해서 들어줬더니 아, 우리 아이도 내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아, 그렇게 미안하다 소리 안 하는 애가 미안하다고도 할 줄 알구나. 이런 것들이 왜 사이가 좋아지면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막혔던 소통이 일어나게 돼서 더 이상 싸울 일이 없게 된다. 아, 마무리하면요. 집 밖에서 청소년과 싸우는 어른들 거의 없죠. 집 밖에서 여자 어른이 남자 어른과 싸우는 일도 드물 거고요. 또 반대로 남자 어른이 여자 어른과 싸우는 일도 드물어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거의 매일 이런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그 이유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서예요. 우리 아이 공부시키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은 정말 괜찮아요. 부모와 아이가 성격이 못 돼서나 또는 부모와 아이가 성품이 못 돼서 싸우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대신에 싸우고 나면 왜 싸웠는지 꼭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를 공부시키려고 싸웠는데 싸우고 나서 아이가 공부를 더 안 해. 그러면 잘못 싸운 거예요. 우리 아이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서 싸웠는데 싸우고 나니까 사이가 더 나빠져. 그러면 잘못 싸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싸우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잘 싸우는 방법을 터득하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잘 싸우려고 노력하면
정말 싸울 일이 없게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방법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